안녕하세요. 직장인 체력 전문가 백관장입니다.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만보 걷기 운동이 유행이죠. TV에서도 걷기 운동이 정말 좋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 운동만 하면 체력이 엄청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만보 걷기로 살을 뺀 분도 많으시고 체력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걷기만으로 체력이 개선된다면요, 지금 체력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단순히 칼로리 소모량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가장 적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를 하거든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 만약에 걷기로 체력이 개선됐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가 운동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걷기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운동이에요. 애초에 역학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역학 얘기하면은 이제 지루해 하실 게 뻔하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단순하게 달리기와 걷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운동을 쉬지 않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측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운동을 더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걷기일 겁니다. 1시간 연속으로 걷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1시간 연속으로 뛰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해봐도 걷기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시속 6.4km로 빠르게 걸으면요, 대략 250에서 400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시속 6.4km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약 480에서 680kcal가 소모된다고 그래요. 같은 속도인데도 칼로리 차이가 대충 200kcal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걷기 운동은 몸이 아주 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 강화 측면이나 유산소 능력 강화 측면에서 모두 그런데요. 왜냐하면 걷기는 힘을 많이 쓰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근력이 거의 강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 효과는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초반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운동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운동 강도를 높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걷기 운동 자체가 운동 강도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속도를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속도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충 시속 6km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상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달리기를 하셔야 돼요. 아마 다들 걷기를 빠르게 하면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기와 걷기는 아예 자세가 다른 운동입니다. 그냥 비슷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걷기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방법으로는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더 가파른 언덕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이러다 보니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 시간을 그냥 계속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걷기 운동을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 더 나은 효과를 내는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나는 힘든 거 너무 싫고 단순히 운동량만 늘려서 살을 빼는 목적이라면요, 걷기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걸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의 칼로리 소모량은 매우 적으니까요. 그런데 왜 다들 걷기 운동을 추천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 운동은 주로 TV에서 추천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TV를 주로 보는 나이대가 어떤지 아시나요?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TV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TV에서는 60대 이상에게 추천할 만한 가장 안전한 운동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걷기고요. 60대 이상한테 인터벌 트레이닝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병원 갈 겁니다. 그리고 TV에서 주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아무래도 권위를 싣기 위해서 방송사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을 주로 초청하는데요. 의사분들은 환자들을 보는 분들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는 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고요. 아픈 사람에게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는요, 걷기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몸이 엄청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자신의 몸이 정말 약한 상태거나 노년층이라면 걷기 운동이 추천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걷기만으로 충분한 운동량이 제공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경우 근력이나 유산소 능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20,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걷기로 운동 효과를 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체력이 진짜 완전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걷기로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걷기 운동으로 체력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강도가 더 높은 운동으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 중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진 녀석들도 있어요. 바로 로디드 캐리라고 불려지는 운동들인데요. 무게를 들고 걷는 겁니다. 세계적인 근력운동 전문가인 댄 존이 극찬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국같이 이제 피트니스 선진국에서는 아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파머스 워크입니다. 파머스 워크는 양손에 무거운 덤벨을 들고 걷는 운동을 말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양손에 덤벨을 듭니다. 그리고 걷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수트케이스 워크입니다. 파머스 워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덤벨을 들고 걷는 거예요. 파머스 워크보다 코어가 훨씬 더 강화가 잘 됩니다. 마지막은 웨이터 워크예요. 덤벨을 머리 위로 들고 하는 걷기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코어도 많이 강화되지만 어깨 근육 강화에 아주 탁월한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 운동 모두 코어를 포함해서 전신 근력을 매우 탁월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 헬스장에 다니신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 운동을 할 때는요, 러닝머신과 같은 곳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무거운 중량으로 그냥 10m에서 20m 정도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요, 걷기 운동이 왜 효과가 없는지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걷기 운동인 로디드 캐리 운동을 소개해드렸죠. 파머스 워크, 스투케이스 워크, 웨이터 워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걷기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걷기 운동만으로 막연하게 체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매우 약한 상태라면요, 걷기로 기초적인 체력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걷기로 체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달리기도 좋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로디드 캐리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